집합과 명제 중에서 지금 명제를 세 단원으로 시작하는 거고요. 명제에서 첫째 명제와 조건, 명제와 조건이 뭔지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동영상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동영상. 수학의 증명은 반드시 명료해야 한다. 이 글은 비트겐슈타인의 사후인 1956년에 출간된 수학의 기초에 관한 고찰이라는 책에서 수학적 증명이 논리적으로 엄밀해야 함을 강조한 표현으로 그의 사상은 후에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에 큰 영향을 끼쳤다. 자, 그래서 수학의 증명은 반드시 명료해야 된다. 깔끔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잡하게 증명하는 것보다는 간단 명료한 게 좋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단원에서는 명제와 조건이 뭔지 그리고 모든 어떤이라는 포함한 명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전체 집합 U가 4보다 큰 자연수래요. 그런데 이 A라는 집합에는 방정식이 있네. 방정식. 2차 방정식이요. 2차 방정식의 해를 찾아봐야 되겠죠. XX 3, 1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되니까 이때 x 플러스 3이 0이거나 또는 x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거네요. 그죠? 자, 그래서 x의 값이 마이너스 3 또는 x의 값이 1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3과 1이 이 진리집합의 이 집합의 A의 원소가 되겠어요. 그래서 A는 이렇게 마이너스 3과 1이라고 쓸 수가 있는데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 전체 집합에 속하느냐를 봐야 돼. x는 4보다 작은 자연수는 뭐냐 하면 4보다 작은 자연수는 1, 2, 3, 4밖에 안 돼요. 1, 2, 3, 4.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3이라는 놈은 뭐예요?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전체 집합에 속하지 않잖아. 이 전체 집합에 속하지 않는 얘는 빼야 되고 그래서 A라는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면 1 하나만 원소로 갖는 집합이 된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 집합이 뭔지 그 다음에 그 명제가 참이 되게 한 어떤 집합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것이 이 단원의 포인트입니다. 자, 사람의 주장 중에는 내 말이 옳다와 같이 참 거짓을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있고 때로는 참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나중에는 거짓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 수학에서는 참 거짓을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다루게 된다. 자, 이제 우리가 참 거짓을 한번 따져봅시다. 참 거짓.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참이나 거짓을 따질 수 있는 문장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1은 참이고 2는 거짓이에요. 참이 뭐냐면 유리수는 실수다. 유리수는 실수다. 유리수면 다 실수다. 이렇게 알 수 있죠. x의 제곱이 4니까 4는 5보다 크다. 그럼 이건 거짓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2는 거짓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죠? 유리수는 다 실수다. 요 4는 5보다 크다. 이거 거짓이란 얘기지. 그래서 요 놈은 참이고 요 놈은 거짓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나 인생은 아름답다 그러면 인생은 아름답다라는 것은 판단 기준이 뭐예요? 아름다운 게 어떤 게 아름다운 건지. 인생은 아름답다라는 걸 가지고 옳다 그르다를 따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많은 인문학자들은 인생은 아름답기를 바란다. 그지? 인생은 아름답기를 바라잖아. 인생이 아름다워요? 잘 몰라요. 그리고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왜 인생은 아름답대? 인문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인생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바라는 거죠, 사람이. 인생이 아름다워야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인생이 아름답다라고 TV에 나왔어요. 참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알겠죠? 유리수는 실수다. 참이고 4는 5보다 크다. 거짓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없는 이런 것은 명제가 아닙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배워봐야 되겠죠. 그죠? 다음 중 명제를 모두 찾고 명제인 것은 참 거짓을 판단해라 그래서 파이는 유리수라 그랬는데 파이는 뭡니까? 여기서 파이는 수학책에서 나왔으니까 원주율이에요. 원주율 3.14 1592 나 여기까지밖에 안 외워. 자, 이렇게 더 외우면 머리 딴 거 못 기억해. 자, 이렇게
쭉 끝없이 가는 수죠. 그죠? 원주율. 자, 이놈은 유리수냐? 아니죠. 이렇게 끝없이 가는데 얘가 뒤에 반복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잖아요. 반복되지 않아요. 그죠? 반복되지 않아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무리수라고 하잖아요. 그죠? 무리수. 그래서 파이는 무리수니까 유리수는 아니죠. 파이는 유리수다 그랬는데 이것은 거짓이 되니까 false고, 따라서 이것이 명제는 되네. 그지? 명제이다라고 알 수 있어요. 한강은 길다. 긴 강이다. 그런 거. 길다는 얘기인데. 그건 사람마다 다르잖아. 그지? 시골 동네 조그만 깨울밖에 못 본 사람은 한강, 와, 크다, 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아주 큰 강을 알고 있는 사람은 뭐 나일강 뭐 이런 거 알고 있잖아. 그지? 한강은 길다 그러면 이거는 아니지. 그래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야. 길다라는 것이 용어의 의미로 명확하지 않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자기가 어떤 주장을 펼 때는 사실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 한강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한강을 따라 길을 만들면 긴 길이 되겠지. 이렇게 얘기하면 오, 맞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거기 가장 잘못된 말이 뭐냐? 한강이 길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한강은 길면 그렇게 될 수 있지. 한강을 따라 길을 만들면 긴 길이 되겠지. 하지만 한강이 긴다는 얘기는 누가 한 얘기냐고. 그냥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런 것을 오류라고 해요. 그런 것을 문장에다 쓱 섞어서 쓰면 맞아 보이지만 틀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애매한 옳지 않은 문장을 쓰면 안 돼. 그래서 논리적인 사람들은 표현이 정확하고 그 상대방을 설득하는데 피할 길이 없게 만들어줘요. 자,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이 공부하고는 사실은 크게 관계는 없지만 나중에는 상당히 중요하다. 자, 한강은 긴 강이다.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가 없어. 그지? 그래서 한강 긴 강이다라는 것은 이것은 명제가 아닙니다. 명제가 아니다. 그죠? 얘는 명제고 얘는 명제가 아니다. 자, 2 더하기 3은 5다. 이건 참이지, 그지? 참이니까 당연히 명제야. 명제이다. 참이다. 이거 쓰기 귀찮다. 그지? 이런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얘는 유리수다, 파이는 유리수다 했을 때 이럴 때 거짓 명제다. 이렇게 짧게 정리하면 좋겠죠. 자, 얘는 뭐라고 쓰냐? 그럼 뭐야? 참인 명제다. 참인 명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A와 B라는 집합이 있는데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에요. 이거 아무 말이 없으면 전체 집합은 그냥 일반적인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자, A는 A와 B의 합집합에 포함된다. A와 B의 합집합은 여기고 A는 요만큼이니까 합집합에 다 포함되네요. 그죠? 얘도 그래서 참인 명제 이렇게 쓰면 되겠네. 참인 명제.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A는 합집합에 당연히 포함되지, 그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요 4번 보세요. 4번. 선생님 여기서 A가 요게 참이 되는 명제들을 살펴보면 여기에 있는 집합이 이 집합에 포함돼요. 집합과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지? 자, 얘가 얘의 부분 집합이 되면 얘가 참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예를 통해서 들어봤어요. 그럼 항상 이렇게 되느냐? 요거는 공부를 해봐야지. 그죠? 자, 이번에는 부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부정. 명제 P에 대해서 P가 아니다라는 것을 명제 P의 부정이라고 한다. 부정. 여기 부정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부정. 그리고 부정은 기호로 명제 P가 명제일 때 부정은 이렇게 앞에다 not P 이렇게 갈매기 날아가는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이렇게 not P 이렇게 읽습니다. 자, 그리고 명제 P가 참이면, 명제가 참이면요, 그놈의 부정이잖아. 부정은 거짓이 돼요, 거짓. 알겠어요? 명제가 참이면 부정은 거짓이고요. 명제가 거짓이면 그 부정은 참이에요. 자, 우리 어렸을 때 이런 장난 많이 쳤죠? 민구는 바보야. 이렇게 말하고, 민구는 바보의 반대의 반대의 반대. 뭐 이런 장난 쳤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민구는 바보야 라는 게 만약에 참이라면 민구는 바보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그건 거짓이란 거지. 부정의 부정은 다시 원래가 된다. 반대의 반대는 원래가 된다는 얘기지. 민구는 바보이다 라의 반대는 민구는 바보가 아니다. 다시 그것의 반대는 다시 바보가 아닌 게 아니다. 바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부정의 부정은 P가 된다. 다시 P가 된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이 부정은 명제의 참거짓과 관계가 돼 있어서 3이 홀수이다. 여기 한번 예를 들어 놨잖아. 그지? 예, 교과서에는 이렇게 예를 들어 놨기 때문에 교과서에 충실해야 돼요. 3은 홀수이다. 3은 홀수이다. 참이지. 그지? 참. 그러면 3은 홀수가 아니다. 3은 홀수가 아니다. 부정을 해보면 홀수가 아니다. 3이 홀수가 아니다는 뭐예요? 3은 홀수인데 홀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얘는 거짓이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원래의 명제의 참거짓에 따라서 그놈의 부정은 참거짓이 반대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여기도 봅시다. 1이 4보다 크대. 거짓이야. 그놈의 부정 1은 4보다 작다가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작거나 같다. 얘는 참이 됩니다. 참. 자, 그죠? 그래서 어떤 명제의 참거짓과 이 명제의 부정, 그죠? 부정의 참거짓은 서로 연관성이 있어서 이렇게 된다. 서로 연관성이 있어서 이렇게 된다. 그죠? 명제가 참이면 부정은 거짓이고 명제가 거짓이면 부정은 참이다. 이렇게 연관성이 있죠. 연관성이 있어요. 부정은 원래의 명제와 명제의 부정은 참거짓이 서로 연관성이 있어서 반대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러면 한번 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 명제의 부정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부정. 다음 명제의 부정을 말하고 그놈의 참거짓을 판단하여라. 7은 소수다. 그죠? 7은 소수다라는 말이 있는데 7은 소수다라는 것은 일단 참이에요. 이 원래의 명제, 원명제. 원래의 명제는 지금 참입니다. 그죠? 자, 부정을 해봅시다. 부정을 하면 뭐가 되느냐? 7은 소수가 아니다. 소수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7은 소수인데 소수가 아니다 라고 한 것은 거짓이죠. 거짓. 그죠? 자, 이놈은 거짓입니다. 그럼 잘 보니까 이렇게 알 수 있죠. 원래의 명제가 참인데 그놈의 부정을 하면은 거짓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봅시다. 2는 루트 2보다 작아요. 얘는 거짓이에요. 2가 루트 2보다 작다는 얘기는 거짓이잖아. 거짓. 그죠? 거짓. 어떻게 돼? 2라는 것은 어떻게 돼? 루트 4니까 루트 4와 루트 2를 비교하면 루트 4가 크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거짓이에요. 그러면 이걸 부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2는 루트 2보다 크거나 요 갖다 있으니까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는 참이 되겠죠. 그죠? 이놈의 부정은 참이 된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한 문장도 있어요. 이상한 문장. 이상한 문장이 뭐냐?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문장이 있어. 알 수 없는 문장. 응? 자, 여러분들이 토론하는데 보면 이상한 얘기를 해요. 알 수 없는 얘기를 해. 밝혀지지 않은 얘기를 해.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거나 또는 앞에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 그걸 말 안 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조건과 진리집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x는 10의 약수이다 그러면 자, 이건 거짓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거짓이라고 할 수가 없어. x의 값이 뭔지 모르니까. x가 만약에 4라면 4는 10의 약수다? 안 되네. x가 만약에 7이라면 7은 10의 약수다? 안 되네. 근데 x가 만약에 5라면 5는 10의 약수이다. 되네. 그러면 이 x의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달라지죠. 그죠? 명확하지 않아. 명확하지 않은 거야. 이런 건 명제가 아니란 말이지.
명제가 아니면 다 가치가 없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 값에 따라서, x의 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정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x가 2일 때는 얘는 참이지만 x가 3일 때는 거짓이란 말이야. 이럴 때 얘를 뭐라고 하냐면 조건이라고 해. 조건. 요 놈을 바로 뭐라고 하냐? 조건이다. 조건.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는데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이나 식에서 그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달라질 때 그것을 조건이라고 해요. 조건. 조건. 자, 부정도 마찬가지예요. 명제의 부정과 마찬가지로 조건에 대해서 P가 아니다를 조건 P의 부정이라고 하며 기호로는 not P로 이렇게 나타낸다. 자, 이게 조건일 때, 그죠? not P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조건이라는 것은 명확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지 않은 얘기를 진짜처럼 말하면 사기꾼이 되는 거지. 사기꾼, 그지?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사기꾼들이 하는 얘기를 어떻게 잘 구별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해야 사기를 안 당해요. 사기를. 전체 집합 U의 원소 중에서 조건 P를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을 조건 P의 진리 집합이라고 해요. 야, 그러니까 참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해지잖아. 그지? 어떤 말이 있어야 얘가 참이 되느냐. 그랬을 때 그것을 진리 집합이라고 하는데, 진리 집합. 이 진리 집합이 그 명제가 참이 되는 거고 진리 집합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은 거짓이 되는 거니까 어떤 알 수 없는 얘기를 하면 어떤 말에서는 참이 되고 어떨 때는 거짓이 되는지 판단할 수 있다면 진리 집합을 잘 찾아낸다면 그 말이 어떤 부분에서 사기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조건 P의 진리 집합을 P라고 할 때 부정의 그것의 진리 집합, 조건의 부정의 진리 집합은 P의 여집합이 된다. 따라서 참거짓이 완벽하게 서로 반대로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기 문제를 한번 볼까요? 보기 문제. 자, 전체 집합 U가 자연수 안에서만 생각을 하자라는 거죠. 자연수 안에서만 생각을 하자. 자, X는 홀수이다라는 조건이 있어. 홀수이다라는 조건. 그러면 자연수 안에서만 생각을 해야 되니까 요놈의 진리 집합은 1, 3, 5, 7, 9, 땡땡땡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죠? 무한집합이다. 자연수 자체가 무한집합이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P의 부정의 진리 집합은 요걸 뺀 나머지니까 2, 4, 6, 8, 땡땡땡 이렇게 가는 게 요놈의 부정이 되겠고 얘랑 얘는 완벽하게 교집합이 하나도 없겠네요. 그죠? 교집합이 하나도 없겠지. P와 P의 여집합에는 교집합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교집합이 없는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요런 두 집합을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복습 차원에서 이 P와 P의 여집합은 서로소다 이렇게 집합에서 서로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자,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P와 P의 여집합은 서로소다. 따라서 완벽하게 분리되고 참거짓이 명확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문제 3번 전체 집합 U가 자연수 전체 집합일 때 조건 요것에 대해서 진리집합과 부정의 진리집합을 구하여라. 그래서 자연수 전체 집합이래. 야, 자연수 전체 집합이면 이렇게 되겠네. X가 8보다 작은 자연수만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 P의 진리집합, 조건 P의 진리집합은 대문자 P예요. 얘가 대문자 P, 대문자 P는 1, 2, 3, 땡땡땡 해서 여기 8까지 가겠네. 등호가 있으니까. 그죠? 자, 그리고 부정의 진리집합을 쓰래요. 부정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잖아. 그지? 그럼 8부터 8 빼고 9, 10, 11, 땡땡땡인데 얘는 끝이 없네요. 그죠?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끝이 있는 집합이 유한집합이었고 끝이 없는 집합이 무한집합이었지. 그지? 유한집합이 아닌 집합, 무한집합이었어요. 자, 이렇게 진리집합을 찾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명제의 참거짓에 대해서 판단해 보자고요.
P이면 Q이다. 자, 여기서 요 얘기가 잠깐 있어야 되는데, 일단 명제들은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명제들은 이런 문장의 구조로 고칠 수 있어요. P이면 Q이다 라는 문장의 구조로 고칠 수 있어요. 뭐이면 뭐이다. 이때 요 앞에 뭐이면에 해당하는 것이 가정이라고 하고, 뭐이다라고 해당하는 이 뒷부분이 결론이라고 하고요. 이 사이를 이면을 이렇게 화살표를 해요. P이면 Q이다를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내. 요것은 P이면 Q이다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문장들은 다 명제가 됩니다. 명제. 그래서 수학에서 이런 명제가 되는 기본 구조를 찾아낸 거예요. P이면 Q이다라는 기본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런 구조를 갖고 있으면 반드시 명제가 된다. 따라서 그놈은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겠죠. 그죠? 뭐이면 뭐이다 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이때 두 조건 P이면 Q이다. PQ를 이루는 명제 P이면 Q이다 라는 것을 기호로 P이면 Q이다 라고 나타냅니다. 자, 이때 이 앞에 있는 것이 가정이고요. 결론이에요. 이 명제는 가정과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결론. 자, 그래서 x가 3이면 x제곱은 9이다. 여기에서 가정은 x는 3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결론은 이것도 조건이잖아. x제곱은 9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 두 개를 가지고 P이면 Q다라는 문장을 만들다 보니까 x가 3이면 얘가 이면으로 바뀐 거야. 얘가 이다 이렇게 이루어진 거지. 만약에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 Q이면 P다라가 되면 x제곱이 9이면 x는 3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가정과 결론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가정과 결론을 나누면 이제 그 명제가 참거짓을 따져봐야 되겠는데, 참거짓을 따지다 보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 여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 어떤 명제가 조건 P가 참이 되는 경우, 모든 경우에 조건 Q도 참이 되면 그 명제가 참이다. P가 참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모든 경우에 Q도 참이 되면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2의 배수, 2의 배수이면 자연수이다. 자연수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2의 배수는 2, 4, 6, 8 이렇게 땡땡땡 가는 거야. 근데 그 수들은 다 자연수잖아. 그치? 모든 2의 배수는 다 자연수이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다 참이 된다. 얘는 참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면 거짓이다. 첫째,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면 거짓이다. 둘째는 어떨 때도 거짓이냐? 항상 안 돼도 거짓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항상 거짓인 경우 거짓이라는 건 금방 잘 알아. 2의 배수는 홀수이다 그러면 2의 배수는 홀수이다 그러면 2의 배수는 홀수가 하나도 안 되잖아. 이거 거짓이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면 그때도 거짓이다 라는 거예요. 거짓이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3의 배수는 2의 배수이다. 3의 배수는 3, 6, 9, 12 이렇게 가잖아. 그치? 이 중에서 야, 요 놈은 2의 배수가 되지만 요 놈은 안 되잖아. 그럼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면 이 명제는 거짓이라는 거지. 참이 아니다. 3의 배수면 2의 배수이다 라는 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학생들이 잘 틀려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학 선생님은 항상 담배를 핀다. 그러면 내가 담배를 필 때도 있고 안 필 때도 있잖아. 수학 선생님은 항상 담배를 핀다라고 말하면 그건 거짓이라는 거지. 거짓. 그지? 내가 하루 종일 담배를 펴? 아니잖아요. 그죠? 담배를 필 때도 있고 안 필 때도 있잖아. 그럼 항상 담배를 핀다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 수학 선생님은 항상 담배를 펴. 그러면 저쪽에 있는 상대방에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잘못된 얘기라고 지적을 한다는 거죠.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수학 선생님은 흡연자다.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은 담배를 피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니까 거기다 토를 못 달아. 그래서 말을 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야, 넌 항상 담배를 피자냐? 내가 미쳤냐? 항상 담배를 왜 펴? 나 지금도 안 피고 있는데 지금 이거 녹화하느라고 담배를 못 펴, 이 자식아.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틀린 얘기도 아닌데 너는 담배를 피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만 넌 항상 담배를 피잖아. 이렇게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해버리면 상대방한테 발린다는 얘기죠. 자, 싸울 때도 그런 얘기예요. 토론할 때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된 거를 가게에서 뭘 샀는데 뭐 잘못됐어 주장을 해야 돼. 그때 딱딱딱 부러지게 똑바로 얘기해야 된다고. 잘못 얘기하니까 상대방한테 발리고 물건도 못 받고 환불도 못 받고 그냥 쫓겨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야, 그거 환불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난 가면 말이 안 돼. 말이 안 나와. 말을 잘못해. 이렇게 되는 거지. 똑바로 얘기할 수 있어야 딱 부러지게 세상을 손해 안 보고 살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어떤 명제가 거짓일 때는 항상 안 될 때도 거짓이지만 이거는 확실한 거짓말이야. 한데 거짓말인지 아닌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애매하게 생각하거든. 사실은 그것도 거짓말이다.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면 그것도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진리집합으로 참거짓을 판단할 수도 있어요. 진리집합도. 그래서 여기 있는 게 하나도 빠짐없이 여기 다 들어가 버리면 그게 참이란 얘기지. 요게 그거잖아. 참이 되는 모든 경우 조건 Q도 참이 되면 그 명제가 참이다. 그랬으니까 요 진리집합이 하나도 빠짐없이 Q의 부분집합이 될 때, 포함될 때 이것은 참이 된다는 거죠.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된다. 그럼 그때 하나라도 없는 놈이 바로 뭐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발예가 되는 거예요. 발예. 야, 선생님이 지금 녹화 중에 담배를 안 피잖니? 왜 선생님은 항상 담배를 핀다고 얘기해? 이 순간은 안 피잖아. 응, 닥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게 바로 발예예요, 발예. 알겠죠? 그러면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내용이 상당히 길어요, 지금. 이 내용들을 다 한꺼번에 지금 다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기억할지 모르겠어. 앞에 것도 돌려보면서 꼭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이렇게 있을 때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참이 된다는 거죠. P이면 Q이다는 참이 되고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화살표를 이렇게 두 개를 해요. 두 개를. 화살표가 아이고 A라고 쓰면 안 되는데 화살표가 이렇게 나 잘못했다. 화살표 두 개 아닌데. 쏘리. 자, 얘들은 집합이잖아. 그지? 참이면 이런 포함 관계가 된다. 이건 이 얘기네요. 자, 여기를 이렇게 해놓고 보면 좋겠다. 자, 이게 이 얘기예요. 자, 얘도 명제잖아요. P이면 Q이다. 이거예요. 이거 지금.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P는 Q이다 라는 명제가 참이고 그 반대 요놈 위치를 바꾸는 거지. 그지?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P는 Q의 부분집합이 된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얘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공식이라는 거예요. 공식. 자, 우리가 아직 뒤에서 역을 안 배웠는데 여기 나와 있잖아. 얘와 얘가 P이면 Q이다가 서로 바뀌어 있죠. 그죠? 이렇게 바뀐 것을 두 명제의 역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명제가 있는데 명제가 있어. 명제가 참이야. 아까 했지.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의 부정은 뭐야? 부정은 거짓이잖아. 그지?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지? 이 둘은 명제와 그 명제의 부정은 참 거짓이 서로 반대가 되게 돼 있어. 하지만 자, 여기 보면 P면 Q이다 라는 요거 여기 얘가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도 참이고요. 얘는 그 명제의 역도 참이라는 거예요. 앞뒤를 바꿔도 말이 된다는 얘기지. 앞뒤를 바꿔도 그놈이 참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간단하게 포함관계를 가지고 한번 참거짓을 판단해 봅시다. 자, 여기가 P면 여기 가정이에요. 여기가 Q이다. 여기가 결론이에요. 자, P이면 Q이다.
그러면 이 P의 진리집합이 뭐냐? 진리집합이 P의 진리집합은 2다. 그리고 여기 Q의 진리집합은 뭡니까? Q의 집합은 보통 대문자로 쓰잖아요. 그치? 자, 요거는 0과 2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거 풀어볼까? 여러분 이거 x제곱 이퀄 2x. 여기서 x 하나 약분하면 안 돼요. x가 0이 아닐 때만 약분할 수 있다면 x가 0일 때는 약분 못 하잖아. 이건 2차 방정식이야. 2x 이퀄 0. 따라서 x로 묶어버리면 x-2. 0이 되는 값은 x는 0 또는 2가 되는 거죠. 0 또는 2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때 포함 관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포함되죠. 그죠? P에 있는 원소 하나도 빠짐없이 다 Q 속에 들어가 있다. 따라서 얘는 이 명제는 참이 된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소수는 홀수다 라는 말은 모이면 모이다가 아닌데, 자, 이 모이면 모이다의 꼴이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쓰면 돼요. x가 소수이면 x는 홀수이다. 이렇게 P이면 Q이다의 꼴로 고치면 되는 거예요. 고치면 돼. 그치? 자, 이때 우리는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이 명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P이면 Q이다. 이렇게 읽어도 돼요. X가 소수면 X는 홀수이다. 그러면 소수의 집합을 구해보자. 2, 3, 5, 7, 11, 뭐 있지? 더가 이렇게 많아. 자, 홀수는 적어보면 1, 3, 5, 7, 9, 땡땡땡 많아.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놈들이 다 요 안에 있네. 하지만 딱 한 놈, 그죠? 2라는 요 하나는 여기에 들어갈 수 없어요. 2는 짝수니까. 따라서 이런 포함관계가 성립해요, 안 해요? 안 하지, 그지? 이렇게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이다.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명제는 거짓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P이면 Q이다의 꼴이 아닐 때는 이렇게 P이면 Q이다의 꼴로 고쳐야 되고요. 고친 다음에 포함관계를 따져주면 됩니다. 자, 어려운 얘기다. 어려운 얘기. 자, 다음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하시오. 그랬어요. 자, 이 문제 4번을 보면 이 명제가 뭐냐? 부등식이네. 부등식. 자, 이렇게 부등식이 나왔습니다. 부등식을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의 포함관계로 나타낼 수 있나요, 이게? 이렇게 못 나타내잖아, 그지? 부등식이 나올 때는 어떻게 되느냐? 수직선에 나타내세요, 수직선에. 수직선에 나타내고 포함관계를 따지는 법을 한번 배워보자고요. 자, 여기 수직선에 해당하는 숫자가 9하고 3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작은 쪽에 3 쓰고 큰 쪽에 9 쓰면 되겠지, 그지? 거꾸로 쓰면 안 된다, 또. x는 9보다 크대요. 이게 가정이야, 가정. 가정이 결론 속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해야 되니까 가정을 작게 그리세요. 가정을 작게. 자, 그래서 x는 9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가정을 내가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 그리고 부등호 나타낼 때는 이 화살표에 수직선 위에 그릴 때는 끝까지 그리라 그랬잖아. 그치? 이렇게. 반만 그려놓고 또 하면 안 돼. 자, x는 3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x는 3보다 작다. 결론은 x는 3보다 작다예요. 이렇게 3보다 작다. 결론을 더 크게 그려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그려보니까 가정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고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치면 가정이 여기야. 그리고 결론은 어디냐 하면 여기야, 여기. 그 가정 중에 결론 안에 못 들어가는 원소가 요만큼이 있죠. 그죠? 요만큼이 있죠. 요만큼은 결론 안에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야. 얘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4의 배수는 짝수이다. 이것도 이면 이다의 꼴로 고치란 말이지. x가 4의 배수이면 x는 짝수. 다른 말로 2의 배수. 그죠?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지. 그럼 4의 배수 4, 8, 12, 16 이렇게 가는 이 진리집합이 짝수 2, 4, 6, 8, 10 땡땡땡 두 개 건너 하나씩 갖다 꽂히게 되죠. 그죠? 이거 다 속해. 그래서 얘가 이거 부분집합이 된다는 거야. 따라서 얘는 참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죠?
포함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포함합니다. P이면 Q이다. 그리고 두 줄 가는 거예요. 자, 보면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참이잖아요. 그죠? 4의 배수. 4의 배수이면 짝수이다. 짝수. 자, 이렇게 됐어요. 이게 참이잖아요. 그지? 그때 포함 관계를 이렇게 기억하면 돼. 여기다가 포함 관계를 요 놈을 이렇게 지우고 포함 관계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포함 관계. 이런 관계면 얘가 참이 된단 말이야. 화살표가 어떻게 가냐? 야, 여기서 화살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기 팅 부딪혀서 이렇게 가요. 아, 이렇게 부딪혀서 가는구나. 갈 수 있구나. 참이구나. 반대는 어떻게? 짝수면 4의 배수냐? 오다 보니까 화살표 여기 턱 걸리네? 짝수면 4의 배수야? 짝수가 다 4의 배수야? 아니죠, 그죠? 2나 6이나 이런 것들은 4의 배수 아니잖아, 그지? 이거 못 오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화살표가 이렇게 가는 거는 된다. 가는 거는 된다라는 것을 참이다니까 이렇게 두 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 의미가 바로 포함관계에 이런 포함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포함관계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의미한다라고 기억하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모든이나 어떤 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